우리 친구들이요, 중학교 때부터 내신 공부를 해오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영어를 좀 재밌다, 좋아, 뭐 잘한다 이러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내신을 하다 보면 이건 뭐 잘하는 친구나 잘 못하는 친구랑 똑같습니다. 아, 영어 너무 어렵다, 영어 너무 싫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애들이요, 학생들이 진취적이고 개방적일까요? 아니면 되게 보수적일까요? 엄청 보수적입니다. 특히 공부에 있어서 엄청 보수적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방법으로 한번 성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 자신이 성공을 했었던 그 방법을 절대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비극인데, 중학교 때 내신 공부를 하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하던 방법으로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너무 굳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는 꼴랑 그냥 교과서 2과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본문을 다 외워요. 그런 다음에 변형 문제 같은 걸 한 2권 정도 풉니다. 그러면요, 애들이 고등학교 와서도 아, 내가 전에 이렇게 해서 성과가 이렇게 나왔고 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교과서는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을 길게 써놓은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 들어있는 정보량이 고등학교로 치면 모의고사 지문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량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2과 정도를 공부했다,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산술적으로만 봐도 시험 범위가 한 20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고등학교 내신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학업량이 너무 많은 거죠. 다 외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 외우고 그거에 따른 변형 문제 다 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압도돼 버려요. 한 번은 그렇게 했어. 근데 중간고사 때 본문을 다 외웠어. 근데 중간고사 끝나는 순간 자신이 누적했던 지식은 다 날아갑니다. 0이 돼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바뀌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양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험은 어떻게 넘겼는데 그 다음 시험으로 갈수록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힘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많이 하는데 실력이 는다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력이 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습니다. 이 2개가 고등학생들이 1학년, 2학년 공통 영어라는 과목을 들으면 떠올리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게 내신 공부법이 바뀌어야 돼요. 일단은 실력이 늘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정답은 우리 다 뻔한 거예요. 실력이 늘지 않으면 내신 성적은 절대로 안 늡니다. 왜 그러냐면, 내신 성적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80%예요. 80%가 범위에서 나오고 20%는 범위 바깥에서 나옵니다. 근데 범위 밖에서 문제를 내는 거가 이제 2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 지문이라는 형태로 나와요. 또는 지문 변형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외웠는데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지문이 나와버린다든지, 아니면 본문을 외웠는데 본문에 없는 표현을 선생님이 바꿔서 써서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낸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왜 자꾸 시험 범위에 없는 이런 20%를 넣을까요?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즉 성적 역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성적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1학년 때 1등급이었던 애들이 2학년 때 1등급을 받고 3학년 때 1등급을 받아서 학교에서 1명이나 2명의 1.1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잡으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8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양은 많죠? 누적은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허덕허덕거리면서 80%만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력이 없으면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럼 실력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독서라는 게 뭐냐면,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처음 보는 글이어도 이 글은 무슨 내용이고 여기서 선생님은 무슨 문제를 내고 싶겠구나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독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결국 애들이 틀려오는 거 다 뭐예요? 서술형이거나 뭐 어디서 부분 점수 깎였거나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영작에서 파생된 문법이나 아니면 영작형, 여기에서 결국은 변별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독서라는 건 출제 원리를 파악하는 거고요.
영작이라는 건 결국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서 서술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 드린 거에 보시면 고등학교 내신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문제들이. 그런 문제를 푸는데 딱 봐도 어렵습니다. 애들이 그거를 외워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거기 있는 답이요, 애들이 갖고 있는 시험 범위의 원 문장이랑 달라요. 선생님은 다른 형태로 문제를 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지 않고 본문을 다 외웠다, 그거는 약간 아이들이 계속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요, 요게 read this예요. 읽어라. write this, 써라. answer this, 풀어라. 요 3단계거든요. 여기에는 암기가 없습니다. 절대로 암기시키지 않아요. 암기를 해야 되면 애들이 지문 하나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걸려요. 왜냐면 계속 쓰면서 외워야 되니까요. 근데 영어 공부를 사실 우리 애들이 어려서부터 조금씩 했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영어나 베트남어나 애들한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냈을 때 어디 구석에서 이상한 걸 냈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느끼게 되는데, 독서를 제대로 하면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가 완벽하게 파악이 됩니다. 수업이 여기하고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지문의 핵심, 그거를 본인이 찾습니다. 애들한테 똑같은 시간을 줬을 때 애들한테 공부해와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습장에 그걸 5번, 6번을 쓰면서 외워요. 그런 다음에 내용은 모릅니다. 어디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지문을 주고 내가 설명할 건데 너는 최대한 이걸 읽어와 라고 하면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핵심을 본인이 파악합니다. 결국은 지문의 핵심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는 처음엔 좀 힘들더라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외워서 쓰는 거랑 영어를 이해해서 쓰는 거는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왜냐면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은 완전히 접근법이 달라요. 내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어법이나 특수한 어휘 표현이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그냥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시험을 거의 시험 범위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암기하는 것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시간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새벽 2시까지 집에 안 보내고 다 외우게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쳐봐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야, 너 내 수업을 들으면 진짜로 영어로 글을 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주 부정적인 애들이 한번 딱 듣고 나서 실제로 안 되면 뭐라고 할까요? 아유, 그 선생님 사기꾼이야, 안 써져 라고 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미 여기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 보수적인 친구들이 진짜 좀 써지나 봐? 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나올 문제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가 잘 안 돼. 왜 나는 시험장만 가면 이러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거 전부 다 뭐냐면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있는 친구는 실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무슨 문제가 나올지 다 알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갔는데 실수가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애매하게 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신 수업을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3학년 수업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등 수업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중등 수업을 열심히 하려면 필연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수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중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 놓고 고1 되면 나 몰라라 하고 버릴 거잖아요. 이러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등 수업을 위해서 저는 고1 내신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고1 내신을 하면서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못했는데 확 올라가는 친구를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내신을 하는 학교들에서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상위권을 거의 다 쓸어 담는데요. 근데 잘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수업이어서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형태가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일수록 보수적입니다. 왜요? 내 방법으로 이미 성과를 만들어 왔거든요. 진짜 보수적이에요. 애들 되게 진취적이고 막
개방적이고 맘대로 온 것 같죠? 걔들 엄청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했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죠. 확 올라가요. 왜냐면 얘들은 자기 방법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애들이 성적이 이렇게 올라요. 저는 전국에서 아마도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리는 강사일 거예요. 사실 온라인이 아직도 제가 수능 온라인을 못해요. 계약이 아직 잘못한 계약이 한 3년인가 남아서. 근데 제가 계약을 온라인을 못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너의 그 훌륭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못 본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영어 사이트에다가 수능 강의를 올려볼래?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 사이트에다가 수능 강의를 올려서 제가 현장 강의는 안 하고 여기서 촬영만 하고 그거를 제 수업 듣는 애들한테 영상을 이렇게 보충 영상으로 주는 형태로 이 사이트에 이분이 저를 많이 도와줬죠. 근데 육아를 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려던 어떤 여자분이 제 수업을 들은 거예요. 기본기가 아주 튼튼하게 돼 있었을까요? 아니면 영어를 손 놓은 지 굉장히 오래됐을까요? 근데 제 수업을 듣고 3개월 만에 공무원 영어로 100점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이트에서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뭔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애들 내신에 되게 중요한 영작 수업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공무원 전국 수석에 나왔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여기 사이트 1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 1등이에요 지금. 사실 제가 요즘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이 이제 대학생들도 있지만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애도 이걸 보게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랑 같이 공부를 해. 혹시 학부모님 중에도 영어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항상 복습 영상을 보내주거든요. 같이 보세요. 그래서 영어를 진짜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내가 전국 최고 실력이 됐습니다. 안 되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저의 어떤 강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성적이 오른다는 게 뭐고 공부라는 게 뭐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